미수가, 너 또 거기서 뭐해? 빨리 치우고 가면 안 돼? 한성그룹 본사 12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이 한창인 월요일 아침이었죠. 55세 김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치우겠습니다. 미숙의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스며들었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미숙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20년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거든요. 미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오기 전에 이미 1시간 넘게 청소를 마쳐놓죠. 복도 구석구석 화장실 휴지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청소 아줌마 또 왔네. 진짜 매일 보니까 이제 지겹다. 신입사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프긴 했죠.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해도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의 가방 속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단어들과 문장들이 가득했죠. 미숙은 명문대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죠.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 임원까지 꿈꿔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죠. 미숙은 자신의 꿈을 접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성그룹에서 청소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자신이 청소부를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숙의 청소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과거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공부도 계속했죠. 집에 돌아가서는 외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스페인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익혔어요. 언젠가는 이 실력을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공부하는 게 즐거워.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그런 미숙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해. 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14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미숙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대형 투자사와의 중요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통역 문제 때문에 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숙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줄 몰랐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숙은 평소처럼 건물 뒤편 작은 벤치로 향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기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도시락을 꺼내며 작은 수첩을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소리로 영어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도 중얼거렸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나가던 직원들은 미숙이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청소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죠.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내일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다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긴급 사태에 빠졌습니다. 김 과장이 허둥지둥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미숙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미숙은 걸레질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대형 투자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진이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통역을 담당하기로 한 전문 통역사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을까? 인사팀장이 전화를 걸어대며 동분서주했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계약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를 하루 만에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 2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진이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윌슨 대표와 마리 듀퐁 부사장, 그리고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이사까지 총 3명이었어요. 이들은 각각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미숙은 1층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리셉션 직원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회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임스 윌슨이 어색한 한국어로 물어봤지만 리셉션 직원은 당황했어요. 아, 잠깐만요. 뭐라고 하시는지. 직원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리 듀퐁이 한국어를 섞어 말했어요. 회의실. 어디? 있어요. 하지만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까지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장.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외국인들도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이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자신이 청소부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과연 나서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마리 듀퐁도 불만을 표했어요. 정말 잘못 준비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걸레를 한쪽에 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숙의 완벽한 발음에 제임스 윌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당신은 정말 잘하시는군요.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 듀퐁이 물어봤어요. 혹시 프랑스어도 하시나요? 네, 프랑스어도 아주 잘합니다. 마리 듀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도 테스트해봤어요. 스페인어는 어떠십니까? 네, 스페인어도 아주 잘합니다. 외국인들이 서로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완벽한 통역사를 만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성그룹 직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우리 회사 직원인가? 김 과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리셉션 직원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소부 김미숙 씨예요. 뭐라고? 청소부가 외국어를 저렇게 잘해. 김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미숙이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미숙은 외국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완벽한 통역으로 모든 대화를 중개했어요. 계약 조건부터 세부 사항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통역사 중 최고네요. 제임스 윌슨이 감탄했습니다. 마리 듀퐁과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3시간에 걸친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어요. 외국인들은 미숙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업을 구해줬어요. 제 기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떠난 후 회사는 뒤숭숭해졌습니다. 아무도 미숙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청소부가 어떻게 저런 실력을? 임원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20년 동안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숙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미숙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실력을?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취미로 공부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요. 회사를 구하셨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 미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미숙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편지 왔어. 남편이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미숙이 회사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사이 회사에서는 미숙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네. 미숙은 편지를 펼쳐봤어요. 화려한 디자인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죠. 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야. 거기 진짜 비싸다고 하던데.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라니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영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지금은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미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숙아, 나 영희야. 초대장 받았지? 응, 방금 받았어. 그런데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라니 되게 비싸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뭐 우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미숙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혹시 결혼하고 전업주부 하는 거야? 영희는 계속 캐묻했어요. 미숙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청소일. 그래, 그것도 일이긴 하지. 그런데 동창회 참석비가 15만 원인데 괜찮겠어? 영희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미숙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참석할게.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청소부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 그럼 토요일 오후 6시에 보자. 아, 맞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 정장 차림으로 와. 정장 차림이요. 미숙은 당황했어요. 변변한 정장이 없었거든요. 응, 호텔이 워낙 고급스러운 곳이라서 다들 그렇게 입고 온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동창회에 정장을 입고 가야 한대. 그런데 나 정장이 없잖아. 그럼 새로 사자. 이번 기회에. 남편이 격려했지만 미숙은 망설였어요. 정장을 사려면 꽤 비용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미숙은 회사에서도 계속 동창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미숙 씨, 지난번에 정말 대단했어요. 덕분에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다고 하던데. 김 과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끊겼었죠. 미숙은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어요. 특히 영어 성적은 항상 최고였습니다. 영어 선생님도 미숙을 아꼈죠. 미숙아, 너는 정말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해. 선생님의 격려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꿈이 컸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거나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청소부가 되어 있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오후에 미숙은 용기를 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장을 보러 가기로 한 거였어요. 매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점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리에 입고 가실 건가요? 동창회에 가려고요. 점원이 여러 벌을 보여줬어요.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미숙은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장을 입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마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멋있어. 완전 달라 보인다.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미숙도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이야기하지? 다들 성공한 친구들일 텐데. 미숙은 다시 걱정이 되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가 된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 청소부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가. 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남편의 격려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비록 청소부이지만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숨겨진 실력도 보여줄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이번 동창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미숙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동창회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친구들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이번 동창회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올 줄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6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숙은 호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긴장되었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미숙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영희가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와, 너 정말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미숙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청소 일하고 있어. 아, 그래.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 영희의 말은 위로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여기 정훈이야. 지금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순이는 변호사가 됐고. 정훈과 순이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숙이 청소일을 한다는 걸 들은 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이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그치, 미숙아. 영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미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벌써부터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연회장에는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미숙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근황 발표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해 주세요. 영희가 사회를 보며 말했어요.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30명이고요. 정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승소율이 90%였습니다. 순이도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미숙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미숙이 차례였어요. 모든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숙의 작은 목소리에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미숙이도 고생 많았어. 한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미숙은 자리로 돌아가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몸이 안 좋아요. 외국인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서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축하고 있는 여성과 함께 있었어요. 여기 의사 계신가요? 즉시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가 있냐고 급하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정훈이 의사였지만 외국인과 대화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동창들이 서로 쳐다보며 당황했어요. 외국인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요. 아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미숙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남성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 아내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껴요. 아내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다고 설명했어요. 미숙은 즉시 정훈에게 통역했습니다. 정훈아, 이분 아내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낀대.
응급 상황인 것 같아. 정훈이 놀라며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미숙은 계속 통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분의 맥박을 체크하겠으니 소파에 눕혀주세요.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때 프랑스어를 하는 또 다른 외국인이 나타났어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무슨 일이냐고 프랑스어로 물어봤어요. 미숙은 즉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이 여성분이 가슴 통증이 있어요. 응급 의료 상황이고 이 여성이 가슴 통증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프랑스인 호텔 직원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즉시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다시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지금 구급차를 부르고 있어요. 동창들은 미숙이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영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독일인 관광객도 상황을 보고 다가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냐며 도울 수 있냐고 독일어로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독일어로도 완벽하게 대답했어요. 응급의료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응급의료 상황이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동창들이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3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까? 외국인 남성이 미숙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 생명을 구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이 아내 생명을 구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미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떠난 후 연 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숙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해. 정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 언제 배운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는 영어만 했잖아. 순이가 궁금해했어요. 모든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미숙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위축되어 있던 미숙이 갑자기 3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본 충격이 컸거든요. 미숙아, 대체 언제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거야?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말하기 좀 어려웠어.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영문학과에 갔거든. 그것도 수석으로. 뭐라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정훈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알았지만 서울대 수석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다른 언어들도 배웠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그럼 졸업하고 뭐 했어? 대기업에 들어갔겠네. 순이가 궁금해했어요.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어. 외교부나 대기업 해외사업부에서 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미숙이 말을 멈췄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했어. 정말 좋은 사람과.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 그럼 뭐가 문제였어? 영희가 더 궁금해했어요. 미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IMF가 왔어. 하루아침에 남편 사업이 망했고 빚더미에 앉게 됐지. 그때 남편이 많이 아팠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더라고.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숙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제가 벌어야 했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경력 단절 때문에 안 받아줬어. 그래서 청소일을. 정훈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명문대 나온 내가 청소부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간 숨겨왔던 마음의 상처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는 계속했어. 집에서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했지.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한동창이 감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너 기억나? 작년에 내 남편이 우리 회사에 온 적 있어. 미숙이 갑자기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남편이. 언제? 작년 봄에 회사에 사업 제안하러 왔었잖아. 그때 통역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중국어를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었어. 영희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때 중국 바이어들과 내 남편 사이에서 통역해줬거든. 덕분에 계약도 성사됐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영희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직원이 통역을 도와줘서 큰 계약을 따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지. 그 통역을 해준 사람이 미숙이인 줄. 영희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동창회에서 미숙을 무시하듯 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너를. 괜찮아, 영희야. 나도 이해해. 2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왔으니까. 미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6개 국어를 다 할 줄 아는구나. 정훈이 감탄했어요. 미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써먹고 있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당연하지.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동창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은 감동받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사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가족이 있었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옳았네.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잖아. 영희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자신이 미숙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너한테 함부로 말한 거.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도 말하기 어려웠거든.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니까.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미숙을 무시하듯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스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미숙이를 알게 된 것 같아. 정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동창회는 미숙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숙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미숙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월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한성그룹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미숙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미숙 씨,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김 과장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신기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숙 씨 혹시 SNS 보셨어요? 김 과장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어제 동창회에서 찍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숙이 3개 국어로 통역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숙이 당황했습니다. 누가 찍어서 올린 건지 몰랐거든요. 어제 동창 중에 누가 찍어서 올린 모양이에요. 지금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정말이요? 미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댓글 보세요. 모두 미숙 씨를 칭찬하고 있어요. 김 과장이 댓글창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칭찬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인재,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대단해요. 미숙은 감동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 회장님이 찾으신대요. 지금 당장 올라가 보라고 하시네요. 회장님이요. 미숙은 놀랐어요. 한성그룹 회장을 직접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오시래요. 미숙은 긴장하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장실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65세의 한성그룹 회장 이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숙을 맞이했어요. 미숙 씨 앉으세요. 회장이 직접 의자를 권하는 모습에 미숙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고마운 일을 해주셨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의 계약 정말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20년 동안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었는데 몰랐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숙은 당황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게 되셨나요? 회장이 궁금해했어요.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명문대 졸업부터 현재까지의 경험담을 말이에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계속하다니. 회장이 감탄했어요. 미숙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옳았네요. 그런데 미숙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미숙이 궁금해했어요.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글로벌 사업부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정식 직원으로요.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으로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력보다 실력이 중요해요. 미숙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회장의 확신에 찬 말에 미숙은 감동받았어요. 20년 만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 미숙을 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미숙 씨 대단하시네요. SNS에서 완전 화제더라고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숙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정말 존경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직원들이 미숙에게 다가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미숙 씨, 저희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평소 혼자 도시락을 먹던 미숙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먹을게요. 미숙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직은 그들과 함께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오후에 미숙은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회장의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는 것, 글로벌 사업부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중요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회장님이 글로벌 사업부로 오라고 하셨어. 정말. 그럼 승진하는 거네. 남편이 기뻐했어요. 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긴 한데 걱정도 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뭔 소리야? 너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당하게 해. 남편의 격려에 미숙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이제는 당당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회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회장님, 어제 말씀해 주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미숙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발령 내겠습니다. 15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주세요. 미숙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청소부에서 갑자기 매니저가 되다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미숙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미숙은 15층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의 언어 사전들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매니저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같은 부서 직원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미숙은 아직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일본 회사와의 계약서 검토였어요. 미숙은 자신 있게 일본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번역이 부정확해요. 미숙의 정확한 지적에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잡아내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숙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프랑스 회사와의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미숙이 주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미숙의 완벽한 프랑스어에 상대방이 놀랐어요. 오, 정말 놀랍네요. 발음이 완벽하시군요.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더욱 놀랍네요. 이런 실력으로 독학이라니.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 매니저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팀워크가 좋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편 미숙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 청소 동료들이었습니다. 미숙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하지만 나 변한 거 없어. 언니들도 언제든 찾아와. 미숙은 예전 동료들을 잊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종종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 우리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데. 미숙의 따뜻한 마음에 동료들이 감동했어요. 승진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미숙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최우수 직원상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김미숙 씨에게 드립니다. 회장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미숙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숙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이나 학력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미숙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직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 회장의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예전에 미숙을 무시했던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미숙 매니저님,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김 과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미숙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아, 정말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 영희야. 나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숙은 웃었어요. 우리 다시 좋은 친구 하자. 당연하지.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할까? 좋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나 하자. 미숙은 행복했어요.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미숙을 남편이 반겼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뻐. 고마워. 당신이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미숙은 한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이제 해외 사업 확장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미숙 이사님, 이번 달 성과 보고서입니다. 부하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숫자들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해외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미숙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자신감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동창회 소식이 왔어요. 이번에는 미숙이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준비위원장을 해줘야 해.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영희가 전화로 간곡히 부탁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너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숙은 결국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같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연회장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준비위원장 김미숙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려요. 모든 동창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미숙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미숙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위축되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숙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현재 위치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미숙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은 건 없어요. 진짜 재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거든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동창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숙을 가족들이 반겼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된 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어요. 딸의 말에 미숙은 뭉클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도 열심히 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다음 주 월요일 미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동남아시아 진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미숙 이사님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회사 미래가 달려 있어요. 회장이 직접 당부했어요. 미숙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미숙은 완벽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태국어, 베트남어까지 새로 배워온 상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언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6개월 후 동남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매출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숙 이사님 덕분에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어요. 회장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미숙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팀 전체의 노력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해 연말 미숙은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어요. 한성그룹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느껴요. 미숙이 시상식 무대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청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박수가 유난히 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위치가 끝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미숙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과 감동이 가득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사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20년을 버텼잖아요. 네, 저도 끝까지 노력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서 미숙은 예전의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함께했던 외국어 공부 노트였습니다. 여보, 이 수첩 기억나? 남편이 반가워했어요. 힘들었던 시절의 상징이었던 수첩이었습니다. 이제 액자에 넣어서 보관할까? 우리 인생의 보물이니까. 좋은 생각이야. 이 수첩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 거였습니다. 몇 년 후 미숙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사랑받았습니다. 청소부에서 임원까지 포기하지 않은 꿈의 힘. 책 제목이었어요. 미숙은 인쇄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미숙의 선행은 또 다른 화제가 되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미숙은 한성그룹 부사장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미숙의 인사에 청소 직원들이 환하게 웃어요. 이런 높은 분이 자신들을 챙겨주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김미숙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